처음엔 단순히 평범한 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보인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한 마리의 진돗개가 그리스의 작은 마을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게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 그가 어떻게 작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스 북서부의 조용한 해안 마을 파르가. 이곳은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와 올리브 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니코스입니다. 어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수산, 가공 사업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 백호 때문이었죠. 백호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려면 전라도 해남으로 출장 갔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시작의 실마리가 되었죠. 어릴 적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니코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진돗개라는 특별한 개가 있단다. 그 녀석들은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는 전설이 있지. 내가 한국에서 본 진돗개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똑똑하고 충성스럽기로 소문난 개란다. 어린 시절엔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지만 자라면서 저는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돗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저 평범한 개일 거라고요. 그런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해남에 위치한 수산업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했지만 긴 비행과 낯선 환경은 꽤나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미팅을 마치고 목포로 돌아오는 길에 그 특별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시골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하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강아지는 온몸이 흙과 먼지로 덮인 채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제대로 움직일 힘조차 없어 보였죠. 뭐야, 이 아이? 낯선 환경에서 길 잃은 동물을 본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 강아지가 유난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경계하더군요. 잠시 멈춰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 속에는 단순히 겁먹은 동물이 아니라 무언가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차 트렁크에 있던 작은 담요를 꺼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약간 떨더니 이내 힘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아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강아지는 금세 안정을 찾았고 그제야 병원 직원이 이 강아지가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진돗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하던 바로 그 개가 제 눈앞에 있다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진돗개가 그렇게 훌륭한 개라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던 걸까요?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정말로 할아버지가 말하던 그 전설적인 개라면 이런 일을 겪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병원 직원은 이 강아지가 아마도 주인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구조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이 강아지의 보호자를 찾을 방법은 없었고 만약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로 보내질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아지가 귀엽고 특별해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외국에서 온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고민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큼은 진돗개가 귀한 품종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아지와의 눈맞춤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 강렬하면서도 신뢰를 담은 듯한 눈빛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다녔죠. 결국 저는 보호소 직원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한 뒤 깊은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와 함께할 운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름은 백호로 하자. 저는 하얀 털을 가진 이 강아지의 모습에서 한국의 전설 속 호랑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저와 함께 그리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백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은 금세 익혔고 제 감정을 읽기라도 하듯 행동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큰 개는 어디서 온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아이들 곁에 있으면 조심해야 할 거야. 백호는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반응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백호를 믿었기에 언젠가는 모두가 이 아이를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호와 함께 집 앞마당에 앉아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백호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고 있었고 저는 그런 백호의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녀석이야.
그렇게 우리의 조용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베코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마을의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베코는 나무 냄새를 맡으며 흥미롭게 주위를 둘러봤고 저는 그런 베코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문제가 생긴 건 한일은 아침이었습니다. 베코와 함께 해변 근처 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코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안심했지만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베코는 귀를 쫑긋 세우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베코야, 왜 그래? 그 순간 베코는 갑자기 리드줄을 세차게 당기며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베코를 붙잡았지만 목줄이 끊어질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려 멀리 돌아갔습니다. 베코, 안 돼, 멈춰. 베코는 제가 제지하자 자리에 멈췄지만 여전히 그 남자가 사라지는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베코야. 아무 문제 없잖아. 저는 베코를 다독였지만 그의 태도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코가 단순히 사람을 보고 으르렁거릴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 선글라스를 낀 사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베코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웃인 알렉시오스와 그의 애완견 브루노가 산책을 하다 베코와 마주쳤습니다. 브루노는 작은 갈색 스페니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온순한 강아지였습니다. 알렉시오스는 베코를 보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개가 내가 데려왔다는 한국 개지? 정말 크고 멋지다. 하지만 브루노가 조금 가까이 다가오자 베코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며 브루노를 향해 으르렁댔습니다. 브루노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고 알렉시오스는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니코스, 내 개가 왜 이러는 거야? 브루노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는 황급히 베코를 제지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알렉시오스. 베코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렉시오스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루노가 공격당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돗개가 멋지긴 해도 이웃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어. 알렉시오스와 브루노가 떠난 뒤에도 베코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주시했습니다. 저는 베코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코의 행동은 단순히 경계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베코는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 묻은 흙을 보고 저는 베코가 한 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람쥐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은 너구리가 같은 방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베코가 밤마다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며 마당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동물들을 몰아내거나 사냥한 것이었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세 퍼졌습니다. 알렉시오스는 이웃들에게 니코스네 개가 위험한 짓을 한다며 소문을 냈고 산책 중에 베코를 마주친 사람들은 일부러 길을 돌아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강아지가 한국에서 왔다던데 야생동물이나 다름없어. 왜 우리 마을에 그런 개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저는 매일 밤 베코가 남긴 사냥 전리품을 치우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코를 데려온 것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동물 행동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행동 전문가 캐서린은 베코를 관찰한 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코는 지금 자신이 보호해야 할 영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지나친 거죠. 스스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캐서린은 베코가 죽인 동물들이 모두 집 근처에서 발견된 것을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베코 입장에서는 이 동물들이 모두 위협 요소로 보였던 거예요. 특히 밤에는 위험을 더 민감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녀는 알렉시오스와 브루노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베코는 브루노가 니코스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강한 본능 때문이죠. 저는 캐서린의 설명을 듣고 베코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와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캐서린은 베코의 본능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은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 위험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백호와 매일 저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상들, 즉 자전거,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 낯선 동물들에게 노출시키며 그것들이 위험한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백호는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백호,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백호는 제가 보내는 신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이어졌던 문제들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을 사람들이 백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백호와의 훈련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나가는 자전거나 모자를 쓴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으르렁거리거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보호 본능은 강렬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이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호와 함께 정원에서 간단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알렉시오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코스, 큰일 났어. 우리 브루노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저녁 산책을 하다 잠깐 리드를 풀어줬는데 브루노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어. 그 후론 보이지 않아. 알렉시오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해, 알렉시오스.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백호도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알렉시오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호가 우리 브루노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백호는 진돗개야. 냄새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뛰어나. 기회를 줘보자. 알렉시오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인지라 동의했습니다. 저는 백호에게 브루노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백호는 코를 킁킁거리며 땅을 몇 번 더 살피더니 갑자기 방향을 정한 듯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백호,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자. 우리는 백호를 따라 마을 외곽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호는 멈추지 않고 냄새를 추적했고 한참 후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브루노? 알렉시오스는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고 그 순간 백호가 그를 막아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알렉시오스를 멈추고 백호를 주위에 깊게 살폈습니다. 백호야, 무슨 일이야? 백호는 앞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긴장한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들개 한 무리였습니다. 브루노는 들개들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 못하고 있었고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저 들개들 브루노를 잡으려는 거야. 알렉시오스는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백호는 이미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제 명령을 무시한 채 들개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백호, 위험해. 그러나 백호는 망설임 없이 들개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짖으며 들개들의 주위를 분산시켰고 그 틈에 브루노가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알렉시오스와 함께 브루노를 부르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백호는 들개들을 위협하며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들개들은 결국 싸움을 포기하고 흩어졌습니다. 백호는 그제야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백호야, 정말 대단해. 넌 진짜 영웅이야. 알렉시오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브루노를 품에 안았습니다. 니코스, 백호가 없었다면 브루노는 아마 정말 고마워. 내가 백호를 오해했던 것 같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백호가 들개들로부터 브루노를 구해냈다는 이야기는 마을의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백호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민한 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백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백호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백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백호와 함께 항구를 따라 산책하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마을 사람들은 항구에서 저녁 준비로 분주했죠. 그런데 갑자기 백호가 멈춰 서더니 해변 쪽을 바라보며 긴장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뭐야? 또 뭐가 보여? 백호가 빠르게 해변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쫓아가며
멀리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소리를 따라 달려가 보니 해변 가장자리에서 한 어부가 허둥지둥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작은 나무배가 뒤집히며 어부의 아들이 물에 빠진 것입니다. 큰일이다. 누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호가 곧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호야,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도를 가르며 헤엄쳐 나가 물에 빠진 소년의 옷자락을 물고 천천히 해변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백호를 도와 소년을 안전하게 해변으로 옮겼습니다. 소년은 많이 놀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어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백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니코스, 그리고 내 백호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을 잃을 뻔했어. 백호는 소년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천천히 몸을 털며 해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젖은 털에 비치는 석양빛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부와 소년이 연신 감사의 말을 전하는 동안 백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부가 말했습니다. 니코스, 너에게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다. 주변에 모여든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줄만 알았는데 저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저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가 아니야. 저 행동은 진짜 대단한 거지. 백호는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백호야. 오늘도 너답게 해냈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볼 때마다 자연스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참 특별한 개라는 따뜻한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게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마을에 딱 맞는 친구야. 정말 듬직하네. 백호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백호와 항구를 산책하다 보면 누구든 한 번쯤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였죠. 백호가 단순히 나만의 반려견이 아니라 마을 모두와 연결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에 저는 백호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백호가 갑자기 긴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대문 쪽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백호야, 무슨 일이야? 저도 급히 따라갔습니다. 백호는 대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멀리 마을 외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물? 저는 백호와 함께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안나 아주머니의 작은 농장이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안나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채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니코스, 갑자기 불이 났어. 물을 뿌려보려 했지만 너무 빨리 번지고 있어.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고 백호는 안나 아주머니 곁에서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나 아주머니의 손자 미카엘이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카엘, 거기 있어? 괜찮아? 미카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못 나가겠어.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백호가 안쪽으로 뛰어들기 위해 자세를 낮추는 걸 봤습니다. 백호, 위험해. 하지만 백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채 집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백호가 짙은 연기 속에서 미카엘의 옷자락을 물고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호야. 미카엘은 겁에 질린 채였지만 백호가 그를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미카엘을 부축하며 안나 아주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안나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카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백호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미카엘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소방대원들도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보여준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니코스의 강아지가 그 아이를 구했다고? 저 진돗개가 마을 전체를 지키고 있어. 정말 대단한 개야. 백호는 단순히 니코스의 반려견이 아니라 이제 마을 전체의 신뢰를 받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브루노를 구한 사건과 이 화재 사건은 백호가 가진 놀라운 본능과 용기를 모두가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백호는 파르가 마을에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백호를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백호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웃으며 반겼습니다. 백호야, 오늘도 마을 순찰 나왔니? 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며 사는지 몰라. 니코스, 내 진돗개가 정말 대단해. 우리 마을엔 백호 같은 강아지가 필요했어. 아이들은 백호를 따라다니며 즐겁게 이름을 부르고 어른들은 백호의 침착한 태도와 듬직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어느새 백호는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청년 알렉시오스가 브루노를 데리고 와 백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니코스, 나는 정말 이 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브루노랑도 완전히 친구가 됐으니 이제 우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아니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시오스, 백호는 단순히 나의 반려견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친구야. 며칠 뒤 마을에서 열리는 연례문화 행사에서 백호와 관련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행사 주제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었고 마을 대표가 백호를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백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파르가로 함께 온 날, 그리고 브루노와 미카엘을 구한 사건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 당일 광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백호는 저를 따라 차분히 무대 옆에 앉았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르자 사람들은 조용히 집중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 백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진돗개라는 특별한 품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백호가 한국에서 저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진돗개의 전설, 그리고 한국에서 백호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생생히 떠올리며 전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의 일원이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백호는 이곳에서 브루노를 구하고 화재 속에서 미카엘을 구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신뢰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특히 백호가 보여준 행동과 진돗개라는 품종의 특징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니코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백호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꼈네. 그런데 너는 왜 백호를 데려오게 되었니? 저는 잠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특별한 존재인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백호를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진돗개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니코스 아저씨, 저도 백호 같은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호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호는 너희 모두의 친구야. 그리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아이들은 백호를 둘러싸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백호는 그들의 손길을 느끼며 꼬리를 흔들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백호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호야, 너는 나뿐만 아니라 이 마을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 내가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백호는 제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제 손등에 코를 대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야. 그들은 가족이자 친구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자란다.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이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넘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사랑을 심어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파르가 마을의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백호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